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수행자의 입장에서 정말 경청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욕망의 심리학이라는 거죠. 욕망의 심리 상태. 그게 우리가 명상의 심리, 명상의 방법, 명상의 기술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욕망의 심리학. 거기 책에 보면 제목이 욕망과 대화하기. 욕망의 자각과 조절. 이런 타이틀들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욕망을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욕망을 의식하고, 욕망과 대화하고, 욕망을 자각하고, 그 자각을 바탕으로 욕망을 조절하고 하는.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욕망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결국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4년조 수행이라는 것도 그런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조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욕망의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욕망도 그 욕망을 의식화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에서도 무의식을 의식함으로 해가지고 갈등적인 상황이 해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병을 치료하듯이 욕망의 심리학에서 보는 것도 결국은 욕망을 의식하는 것들, 욕망을 바라보는 것, 욕망과 대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이제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욕망의 구조,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다. 그래서 그 욕구라는 것은 어떤 내면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식욕, 성욕, 무슨 무력 이런 것들 안에서 나오는 그런 내면적인 욕구. 외면적인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외면적인 욕구.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압박. 외면적인 욕구가 뭘까요? 옆집에 있는 철이 엄마가 벤츠를 산 거지. 나는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누가 맛있는 걸 먹고 스시를 먹고 있다. 도시락을 뭐 이런 것들. 외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도 결핍이다. 이런 거죠. 상대적인 결핍이 된다. 이게 어떤 동기를 이루게 된다. 동기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이제 안테나를 돌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이제 행동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욕망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심리학에서 보는 욕망의 단계도 있어요. 단계. 욕망의 단계라는 건 어떤 왜 의미를 가지냐면 욕망이 단계적으로 욕망이 발현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더라 이거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순서는 뭐겠어요?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죠. 뭐 먹고, 입고, 뭐 섹스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망이다. 몸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이제 안전에 보호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안전해졌다. 그러면 이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애정. 뭔가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소속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받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데는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다. 나 스스로가 이제 그 존재 그 상황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긴다는 욕망들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욕망이 나와요. 생각해보면 다 이 단계를 밟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식의 욕망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뭐 결핍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고 결핍에 대한 욕망. 이거를 이제 존재,
성장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까지는 결핍을 충족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핍된 상태에서 더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욕망이다. 이렇게 그냥 구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거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욕망을 긍정적인 면도 있죠. 욕망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 가장 긍정적인 면이 뭘까요? 긍정적인 면.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죠. 살맛이 나는 거죠. 뭔가 욕망하고 있어야지. 이게 삶의 동력이 되는 거지. 욕망이 또 충족되면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뭐냐? 제일 욕망의 가장 큰 부정적인 면이 뭐냐? 뭘까요?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 욕망의 속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이 왜 충족되지 않느냐? 왜 충족되지 않느냐?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방향성은 있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맹목적이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무의미한 거죠.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대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대상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 대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야지 그 대상을 즐기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충족되지 않는 거죠. 모든 대상에. 그리고 이제 욕망이라는 게 대부분 개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죠?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인 유대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악화된다. 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욕망을 그럼 어떻게 욕망을 조절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어떤 명상적인 기법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심리학에서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 그거를 긍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사념처 수행에서 자기의 느낌을 관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몸을 관찰하듯이 일어나는 그 욕망을 관찰하는 거죠.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자기 평가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해 말어 이런 거겠죠, 그죠? 이걸 해 말어 할까 말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일어난 그 마음을 더 보는 거죠. 욕망이 일어났으면 우리 마음을 관찰해 보는 거죠. 욕망이 일어나면 그 다음 마음이 뭐예요? 할까 말까잖아요. 할까 말까. 하는 마음, 할까 말까 하는 그 마음들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관찰하는 게 자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기 반응. 욕망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반응을 관찰하는 거. 그런 거를 관찰함으로 해서 그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명상적인 기법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심리학적인 의미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이니까 우리가 명상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책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 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글을 쓰신 분이 우희종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런 어떤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욕망이라는 게 벡터적인 욕망과 스칼라적인 욕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제목을 지어보면 벡터 즉 욕망과 스칼라적 욕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벡터 스칼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과생들이 많으니까 모르죠, 그죠? 벡터라는 건 방향을 이야기하죠. 물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죠. 방향을 이야기. 저도 저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나긴 나는 것 같아요. 벡터라는 거는 어떤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하는 거죠.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스칼라라는 거는 이제 면적을 갖고 있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를 스칼라라고 하죠. 욕망을 벡터적인 욕망과 스칼라적인 욕망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벡터적인 욕망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거를 이제 개체 분화성이라고 그러고, 개체 분화적인 욕망이다 그러고, 스칼라적인 욕망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욕망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상당히 이렇게 그 동양적인 사상하고 되게 일맥상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욕망이라는 게 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가지고 개체가 생겨나고, 그 개체가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밖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밖을 향해서 밖에서 음양의 조화를 실현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넓히고 생산을 하고, 거기서 노병사가 되고 또 사라지고, 이 어떤 개체 욕망이란 항상 밖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개체 속성이다. 하지만 이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근원적인 존재의 목적, 진리, 도라고 하는 그 욕망은, 존재 자체의 욕망은 그 스칼라적인 욕망이다. 방향성이 없는 욕망이다 이런 거죠. 존재 그 자체의 욕망은. 그래서 욕망의 의미를, 그런 벡터적인 욕망을 방향을 돌려서 스칼라적인 욕망으로 다시 돌리는 것들, 그것들이 욕망을 제어하고 그 욕망을 실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제가 그 설득력이 있고 재밌는 그런 사유라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서양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는 그런 욕망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불교적인 욕망, 불교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불교의 욕망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탐진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탐진치, 탐욕과 성냄, 우리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 우리 이제 그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다라는 거죠. 탐진치라는 게, 탐진이라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이야기죠. 탐욕이라는 거는, 탐욕이 성사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으면 욕심, 그 화가 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진이라고 하죠.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이 일시적으로 달성이 되더라도 그 욕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도 결국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욕망은 제거돼야 되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괴로움 원인의 출발이라고 또 보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모든 욕망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너가 원한다는 게 다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불경의 경전에 보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까마라고 하는 표현되는 욕망이 있고, 찬다라고 표현되는 욕망이 있고, 라가라고 표현되는 욕망이 있고, 따나라고 표현되는 욕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은 모든 욕망이 다 제거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욕망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까마라는 것은 이게 감각적인 욕망을 이야기한답니다. 쾌락적인 욕망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인도 밀교에 보면 이제 인도 경전을 이제 빨리 산스크리트로도 빨리어로 인도말로 그 수트라라고 하죠. 수트라 경전, 수트라. 근데 그 인도 밀교 중에 이렇게 남녀간의 성행위를 수행의 방법으로 삼는 그 경전을 성전이라 그러죠. 카마수트라라고 해요. 카마수트라. 카마라는 말이 이제 카마라는 말이 어떤 성욕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고, 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 의욕 뭐 이런 거죠.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는 작용도 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도 작용도 할 수 있고, 가치 중립적인 그런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라가가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탐욕인 거죠. 탐욕. 탐진치 할 때 그 탐욕. 이것이 이제 그 멸해야 될 그 삼독 중에 하나고, 이 따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촉수에 치유할 때, 12연계에서 촉수에 치유할 때 이 애를 따나라고 한답니다.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 느낌으로부터 욕망이 시작되는 부분, 그거를 따나라고 한다고. 이는 그냥 뭐 재미삼아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 욕망을 구분하고 있고, 모든 욕망을 다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결국은 불교적인 욕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착을 넘어 경험으로 간다. 결국은 이 욕망이라는 게 그 마음에 대상이 달라붙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착을. 대상의 마음이 달라붙어서는 그 대상을 즐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상이 달라붙는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보를 낳고 윤회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욕망을 바라보고 있다고. 자, 욕망까지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죠, 이거?